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약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해 을과 거제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창원 진해구와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치열했던 토론회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관심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서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1차 시한을 넘긴 가운데 무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마다 오늘 원격 수업을 동시에 테스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후보들 공약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해 을과 거제 선거구를 문철진, 부정석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사람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재선 의원이 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트램, 광역전철 도입, 대학병원 유치, 그리고 노무현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살기 좋고 안전한 김해를 위해 부전 김해 마산 간 경전선의 광역전철 도입,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7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는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문화, 관광, 생태가 어우러지는 품격 도시 조성과 장유소각장 증설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의 여성 일꾼임을 강조하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을 실천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유 주촌 소각장 문제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를 위해서 배주임이 출마했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장유 소각장 전면 재협의와 주촌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안종규 후보는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매달 지급과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시민운동과 시의원 경험으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또 제7대 김해시의회의 유일한 무소속 시의원으로 가장 열심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지역 일꾼, 지역의 시민의 대변자였던 이영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장유소각장 증설 백지화와 부산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 비용 국비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땅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큰 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힘을 빌려야 됩니다.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가덕 신공항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제다운 거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과 같이 함께 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을 저지하고 거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박재행 후보는 현 정권과 맞설 싸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독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울 각오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착공하고 KTX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태재 후보는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편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로 국민 호주머니에 평생 동안 12~8세 이상은 150만 원을 들여서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라. 인간답게 살아라.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염용하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당보다는 후보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염용하는 무소속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곡 국가산단 프로젝트 추진과 가덕 신공항 유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무소속 김혜연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진보 진영의 후보라며 노동자와 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또 대우선 매각을 막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그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와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창원 진해구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진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후보들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산신항 전체 부지의 70%를 내주고 있지만 경제적 수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창원 진해구. 새 후보들에게 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선박에 제공하는 각종 물품들 조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에 있는 기업과 인력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이 돼야 되겠다. 진해 신항 건설 촉진 및 배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이 법 체계가 없으면 경제권과 노무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해에는 대학이 없다 보니 해운 항만 인력 양성기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변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의 관광정책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산과 바다를 활용한 정책을,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는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방안을, 정의당 조광호 후보는 관광 복합타운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토론 과정에선 후보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의원이신 김성찬 의원이 작년 말부터 했던 거하고 꼭 같아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의성 정당을 세웠습니다. 꼼수이고 반칙입니다. 처음 반칙할 땐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후보자 연설에선 국가혁명배당금당 유재철 후보가 서민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잘 아는 자신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의 법정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민주당의 황인성, 통합당의 하영재 후보는 예산 확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그리고 선거 출마 이력 등을 파고들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항공 MRO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강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군 공항에 민간 항공기가 입출고할 때 거치는 행정 절차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종류 또는 한 단계 더 나은 MRO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천시의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확보 방안에 대해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또 사천시 예산만 하더라도 어떻게 4년 동안에 2배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혹시 마이너스 손인지. 예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천시와 사천시 관계자가 꼭 하 후보님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민주당 황인성 후보는 통합당 하영재 후보의 다양한 선거 출마 이력을 겨냥했습니다. 선거를 전후해서 짧은 공직 근무 끝에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펙 쌓기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하영재 후보는 황인성 후보의 국가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코로나를 묻지 않았고 주적을 물었는데 언론에서도 주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북한과 미국 중에서 그건 우리 정부는 어떤 적을 주적 부족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후보자 연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고배순 후보는 중산층이 행복한 3.3 정책을, 무소속 정승재 후보는 능력 있는 사천 출신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통영 고성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양 후보 선대본은 정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등 소속 공무원이 노력해서 확보한 어촌 뉴딜 300사업 등 예산을 본인이 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 선대본은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 후보가 정 후보에게 통영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중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없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기호와 정당, 후보 이름을 인쇄하기 시작한 건데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협상하던 창원 성사는 그래서 인쇄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1차 시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대로 무산이 되는 걸까요? 윤주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창원 성산의 범진보 후보들이 1차 단일화 시한을 넘겼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1차 단일화 시한인 이유는 기표용지에 사퇴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쇄 이후 단일화도 가능하지만 사퇴 후보의 기표란이 그대로 남아있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는 정당 적합도 50%, 후보 적합도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정의당 측의 일방적인 단일화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은 공천을 준 당대표 승인 없이 후보 개인 의지만으로 사퇴가 불가능한 만큼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은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의 사과와 중앙당의 입장 철회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 지역 노동계 모임은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힌 양정철 원장을 규탄하고 조건 없는 단일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창원 성산구가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왕국이었던가? 민주당의 깃발 운운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승석 후보는 자랑스러운 창원 지역 노동의 역사를 부정할 셈인가?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지키겠다 강조한 정의당이 연일 여당 후보와 단일화에 목을 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일에 중3과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합니다. 때문에 경남의 학교들 오늘 원격 수업을 사전 테스트 해봤는데 대체로 양호하게 진행은 됐지만 일부에서는 접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중3 학생 15명이 동시에 접속해 담임 선생님과 원격으로 만났습니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8시 50분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9시에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과 피드백이 있고 익숙한 학생들은 꽤 흥미를 느낍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45분 수업 뒤에 10분 휴식 형식으로 점심시간 없이 6교시까지 진행하면 오후 1시쯤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역량이 안 되시는 분 선생님들께서는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제시형 수업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와 학급에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결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특히 EBS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연결해 놓은 경우에서 발생했는데 오는 9일 수십만 명이 접속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급 체크, 출첵이라든지 안내하는 용도로 쓰고 학습방은 EBS 클래스룸을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시 접속했을 때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플랫폼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유료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문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에게 기자재를 원활히 제공하는 문제,
출결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의 문제 등이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백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밤사이 경남에선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확진된 간호사와 접촉한 12명은 음성이지만 전 직원에 대한 능동 감시와 검사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갔던 학원의 접촉자 11명도 자가 격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 다녀와 자가 격리 중에 술을 마시러 나간 산청 20대 남성에 대해선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보편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정해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촉구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사회연대 협력기금을 만들어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 5천여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박종훈 교육감도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원장도 4개월 동안 월급의 30%를 반납하고 임원들과 직원들이 마련한 4,200만 원도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동참한 호텔 34곳을 온정숙소로 정하고 최대 73%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1:1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창원시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를 시청과 하포구청, 진해구청에 열고 지원 정책과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남도 36대 행정부지사에 하병필 전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취임했습니다. 하병필 신임 부지사는 하동 출신으로 진주의 명신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정책평가 담당관과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까지는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창원시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장들의 단체 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한 모 마을 이장을 해촉했습니다. 창원시는 통리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이장은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며 해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밀양시 상남면의 팔봉산 3부 능선에서 불이 나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넉 대를 비롯해서 소방대원과 밀양시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으며 경찰은 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주 생산지인 남해군의 농민들이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 농민회 등은 오늘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산 농협 보유 물량 6천여 톤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수매해서 시장 격리하고 농안 기금을 투입해 수확기 이전에 면적을 조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